별세하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관련한 안타까운 소식이 다시 알려졌습니다. 아내분에 따르면 윤 센터장이 귀가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요일 저녁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던 중에도 쓰러져서 잠들곤 했다는데 그마저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자정쯤엔 다시 일어나 병원에 가고 새벽 4시나 돼서야 눈을 부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윤 센터장을 본 시간은 일주일에 고작 15분이 전부였던 겁니다. 옆집 남편들이 퇴근하는 모습을 볼 때 힘들었다는 아내는 최근엔 그저 일하면서 행복하기만을 바랬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며 비통해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이제 현실이라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평소 무력과 거리가 멀었다는 윤 센터장은 줄곧 전세로 살아왔는데 당장 아이들 등록금 문제며 유가족들에겐 생계의 짐이 남은 겁니다. 윤 센터장의 집은 경기도의 20년 넘은 아파트인데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1억 원의 대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윤 센터장이 남은 재산은 결국 1억 원 전세와 20년 넘은 아파트가 전부인 겁니다. 2주 만에 집으로 온다던 남편을 위해 그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렸지만 결국 이렇게 떠나보냈다는 아내의 절절함만 공허하게 남았습니다. 윤한덕 센터장 장남의 목소리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에게 늘 미안함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야, 사실은 저 아들이 참 고맙고 대견한데 박정아 선배, 박정아 대변인. 이 윤한덕 센터장이 우리나라 1호의 전문의로서 응급실에 자원한 1호의 전문의 의사. 평생을 사실은 다른 병원 개원하거나 아니면 뭐 대학병원에 월급 받는 의사로만 가도 뭐 BMW가 문제겠습니까? 떵떵거리면 잘 살 수 있었는데 평생을 그렇게 응급의료에 헌신하다가 남은 재산이 지금 1억 원 대출 낀 20년 아파트가 전부라. 그것도 서울 시내가 아니라 경기도 안양에. 예. 그러니까 얼마인지 대충 짐작이 갈 정도인데요.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의사하면 굉장히 고수익을 올리는 직업군이라고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서 저렇게 일종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작은 월급을 받으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야 되고 존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부터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공무원 이 월급 체계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저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아니면 전문적인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사회나 아니면 학교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부분은 훨씬 더 많은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모셔올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양반들이 그렇게 좀 여유롭게 생활을 하면서 저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 보면 너무 획일적이에요. 지금 윤한덕 센터장이 만약에 지금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민간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직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공직 신분으로 넘어가면 서기관급밖에 대우를 못 받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운 부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훨씬 더 많은 공무원 봉급체계에 얽매이지 말고 많은 월급을 주면서 더 많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 좀 조 의원님 좀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윤한덕 센터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부리면 달려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한덕 센터장은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그 상태로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쉼표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라 해서 워라밸이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곳곳에도 이렇게 우리 사회를 떠받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필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윤한덕 센터장의 재산이 공개되다 보니까 그가 이룩한 헌신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983년 아웅산 수지 테러 이후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유공자를 지정한 적이 없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서 대한민국에 헌신한 사람으로서의 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를 명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국가 사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순직자라면 민간인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좀 바로 세우면서 윤한덕 센터장의 공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윤한덕 센터장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저도 누군가의 아내로서 이렇게 윤한덕 센터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맞아요. 예, 다 같이 노력해준 그 부인과 아들, 그 가족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윤한덕 센터장 그렇게 20년
전세를 살 수 있으면서 그렇게 의료 활동에 그렇게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인이 그만큼 그런 남편을 지지하고 남편이 맞아요. 하는 일을 지지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남편이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도 남편이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줄 수 있었던 부인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고요. 예. 그 부인이 뭐 국가 유공자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어쨌든 잘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그 아버지 그 아들. 15분밖에 못 봤지만 그런 아버지를 이해했다라는 아들의 말도 좀 울림이 있습니다.